대한예수교장로회 백석총회가 오는 10월 27일 한국교회가 개최하는 200만 연합예배에 적극 동참할 것을 선언했습니다. 전 세계 기독교 복음주의 지도자들이 모인 로잔대회가 폐회 예배를 진행하고 7일간의 일정을 마무리했습니다. 서울 한복판 서초구 반포대로 10차선 도로를 아름다운 그림으로 수놓는 축제가 열렸습니다. 관계의 소중함을 일깨워주는 기독교 뮤지컬 루카스가 막을 올리며 관객몰이에 나섰습니다. 여성 안수 추진 공동행동이 예장합동 109회 총회에서 여성 사역자 강도권이 허용된 데에 대해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굿TV 뉴스입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백석총회가 오는 10월 27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열리는 200만 연합예배에 적극 동참할 것을 선언했습니다. 백석총회는 기도에 동참을 알리는 출범식을 갖고 차별금지법 등 동성애 확산 흐름을 저지하는 데 앞장서는 교단이 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권현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동성애 확산 흐름을 막기 위해 한국교회가 오는 10월 27일 개최하는 12.7 200만 연합예배. 최근 주요 교단들의 지지 선언이 이어지면서 이번 연합예배에 대한 성도들의 관심과 기대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 정기총회를 통해 예배 참여와 지지를 결의한 대한예수교장로회 백석총회는 30일 서울 백석총회 총회관에서 연합예배 참여를 기념하는 출범식을 가졌습니다. 백석총회의 새 회기를 이끌게 된 이규환 총회장은 10월 27일 연합예배에 대한 교회들의 참여를 촉구하며 영적 질서를 바로잡는 일에 앞장서는 백석총회가 되자고 강조했습니다. 지금 이런 여러 가지 법들이 뭐냐면 창조의 질서를 파기시키고 인간의 존엄성을 깨트리는 법들입니다. 우리 잘못된 것을 회개하고 바로 잡는 것, 이것이 교회가 해야 될 일이고 우리 백석총회가 해야 될 일이다. 백석총회는 이와 함께 성명서를 발표하고 차별금지법 등 친동성애 법안에 대한 강력한 반대 입장을 밝히며 동성애 확산과 동성혼 합법화 시도를 막아낼 것을 선언했습니다. 차별금지법이라는 위장된 모습으로 스며든 악한 영들의 관계를 구분하여 모든 교회와 성도의 가정에서 동성애를 막아내고 반대의 입장을 분명하게 천명할 것을 선언한다. 앞서 한국교회 총연합 장종현 대표회장은 한국교회를 대표해 이번 연합예배에 대한 회원교단들의 참여를 적극 촉구했습니다. 이에 백석총회를 포함해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과 통합 등 주요 교단들은 최근 열린 정기총회에서 각각 12.7 연합예배에 대한 지지와 참여를 결의했습니다. 한편 이날 출범식에 이어 회기 첫 실행위원회를 개최한 백석총회는 총회가 계획하는 연간 주요 사업 등을 보고했습니다. 굿TV 뉴스 권현석입니다. 전 세계 기독교 복음주의 지도자들이 모인 로잔대회가 폐회 예배를 진행하고 7일간의 일정을 마무리했습니다. 5천여 명의 참가자들은 복음 전파를 위한 협의 문서에 서명하고 앞으로의 연대도 약속했습니다. 장정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 세계 기독교인 중 절반 이상은 미국과 영국 등에서 복음을 전파받은 비서구권 국가인 아시아와 남미, 아프리카 등에 살고 있습니다. 다양한 언어와 문화적 배경을 가진 비서구권 국가에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선 원주민들이 자신의 언어로 복음을 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난 케이프타운 로잔대회에서 채택된 성경 보급을 촉구한다는 선언을 시작으로 12억이 넘는 인구가 살고 있는 아프리카 지역에선 성경이 번역돼 왔습니다. 이 번역된 성경의 보급은 아프리카에서 전문 번역인이 세워지고 토착 원주민의 부흥이 시작되며 남반구 선교사가 증가하는 토대를 마련했습니다. This is to say that we live in an era where God is doing a new thing in the field of Bible translation, and the phenomenal growth of the church in the southern hemisphere is resulting in the gradual rise of an indigenous movement of God's people who are seeking to advance God's kingdom in new ways. 비서구권을 포함한 세계 기독교 현황을 확인하고 새로운 시대에 맞는 선교 방법이 논의된 로잔대회가 28일 폐회 예배를 진행했습니다. 세계 기독교인 간 연합이라는 의미를 되새긴 로잔대회에서 복음 전파라는 사명 완수를 위해 참가자들은 그리스도인들의 연합의 가치를 확인했습니다.
특히 대회 이후에도 그리스도인들의 연대와 결속을 통해 복음 전파 사명을 완수해 갈 수 있길 바랬습니다. The reason you were invited to be here is because we need you. And you need us. And the world needs the gospel. And Jesus is to be declared and displayed by the church together. 폐회식에서 참가자들은 성찬 예식에 참여해 빵과 포도주를 나누고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라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협업행동서약서에 함께 서명하고 복음 전파를 위한 대위 임령 완수를 함께 감당해 나갈 것도 다짐했습니다. 로잔 대회에선 협업행동서약서 외에도 대위 임령 이행 현황 보고서가 발표되며 4차 산업혁명 이후 교회가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에 대한 과제가 공유됐습니다. 또 로잔 신학위원회 신학자 33인이 작성한 서울 선언을 발표하고 세계 기독교 복음주의 뿌리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한편 서울 선언과 관련해 로잔 대회 운영위는 의견 수렴 창구를 운영해 문서의 수정과 보완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 구티비 뉴스 장정훈입니다. 서울 한복판 서초구 반포대로 10차선 도로에서 축제가 열렸습니다. 무더위가 지나가고 선선한 날씨가 찾아오면서 차 없는 거리 위에 시민들이 나와 그림을 그리고 음악을 즐겼습니다. 서리풀 페스티벌 현장을 장세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아스팔트 위에 그림을 그리는 아이들. 서울 한복판 왕복 10차선 도로가 스케치북으로 변신했습니다. 서초구가 주최하고 서초문화재단이 주관하는 2024 서리풀 페스티벌이 28일부터 이틀간 서초구 반포대로에서 열렸습니다. 39번의 공연과 100여 개의 프로그램이 진행된 가운데 서초구 방배동에 위치한 백석예술대학교에서도 총 100여 명이 참가해 함께 준비했습니다. 서초역부터 예술의 전당까지 약 900m 구간, 왕복 10차선 도로 위에 아이들이 색칠할 수 있도록 미리 밑그림을 준비했습니다. 집 앞에서 이런 거 할 수 있어서 좋았어요. 이따가 공연도 보고 다른 체험도 해보려고요. 체험 같은 거랑 여기 팔찌 만들기랑 그런 거 했어요. 유아교육과와 뷰티 예술학부, 호텔 관광학부 등 5개 전공 학생들은 다양한 체험 부스도 마련하며 시민들을 맞이했습니다. 양말 제작 과정에서 버려지는 폐섬유 조각인 양말목을 활용해 키링과 팔찌 등을 만드는 업사이클링 활동, 교실을 벗어나 자연과 친해질 수 있도록 백석 유아숲 체험원에서는 죽방놀이와 제기차기 등 전통놀이도 준비했습니다. 뷰티 예술학부 부스는 다채로운 뷰티 체험 활동을 마련했습니다. 메이크업 전공 학생들이 와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학생들이 직접 퍼스널 컬러 진단도 해주고 그다음에 페이스 페인팅도 해주고 있습니다. 캐릭터 옷부터 항공승무원 유니폼, 전 세계 전통 복장까지 원하는 옷을 골라 입고 사진도 찍어봅니다. 예뻐요. 백설공주 옷이. 학생들은 시민들과 만나며 현장 경험을 쌓았습니다. 세계 각국 전통 의상을 또 이제 여기 오시는 주민분들에게 또 소개해드리고 입혀드리고 직접 만든 이 세계 국가 수도 맞추기 게임을 통해서 이제 다양한 세계 각국의 수도를 또 주민분들에게 알려드리고 저희가 서비스 학부다 보니까 사람들을 많이 대면하면서 일을 해야 되는데 또 이번 경험을 통해서 여러 사람들 만나보고 많이 대화 나누면서 그런 서비스에 대해서 더 이해를 할 수 있는 시간 같습니다. 음악의 모든 것이라는 이번 주제에 맞게 백석예대 실용음악과와 뮤지컬학과, 실용댄스학과 학생들은 이날 축제를 찾은 외국인과 시민들에게 K-팝과 유명 뮤지컬 무대도 선보였습니다. 2015년에 시작해 매해 대표적인 가을음악 축제로 자리매김한 서리풀 페스티벌. 올해도 20만 명의 시민들이 다채로운 활동에 참여하며 즐거운 가을날을 만끽했습니다. 구티비 뉴스 장세인입니다. 장애를 가진 가족의 이야기를 통해 관계의 소중함과 사랑의 가치를 다룬 뮤지컬 루카스가 개막했습니다. 서로의 마음을 열고 소통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한 루카스는 장애 인식 개선에도 기여하며 관객들에게 깊은 감동과 성찰의 시간을 선사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장정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캐나다 토론토의 발달장애인 공동체 데이브레이크. 2001년 이곳에 살던 장애인 부부는 뇌막류라는 희귀 질환을 앓는 아이 루카스를 낳았습니다. 아이는 선천성 기형인 뇌막류 때문에 탯줄을 끊으면 15분 내로 숨을 거둘 수밖에 없었지만
기적적으로 17일 동안 부모와 함께했습니다. 아이가 생존한 17일 동안 데이브레이크에 일어난 기적 같은 실제 이야기를 각색한 뮤지컬 루카스가 27일 개막했습니다. 2006년 초연을 시작으로 관객들에게 뜨거운 사랑을 받은 루카스는 올해 음악과 무대 디자인 등을 다채롭게 꾸며 다시 돌아왔습니다. 연출진은 주변 사람들과 틀어진 관계를 돌아볼 수 있도록 관객들에게 소통과 사랑이라는 메시지를 담았습니다. 이번 공연을 통해서도 많은 관계들이 좀 풀어졌으면 좋겠다. 그리고 따뜻한 감동을 갖고 좀 어려우신 분들이 힘을 얻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특별히 장애인을 가진 부모님들에게 큰 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배우들은 관계의 회복과 사랑의 소중함을 무대 위에 녹여냈습니다. 기꺼이 마음을 내어주고 손 내밀어 줄 수 있는 그런 따뜻한 마음, 누군가에게 그런 사랑들을 기꺼이 손 내밀어 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다 서로 연관되어 있고 관계가 맺어져 있는 존재라는 것, 그것을 좀 말하고 싶다, 이런 마음으로 연기에 임하고 있고요. 한편 뮤지컬 루카스를 제작한 사단법인 문화감각은 예술로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지난 8월에는 미랄복지재단과 MOU를 맺고 장애인식 개선을 위한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협업 이후 첫 번째 사업으로 진행되는 뮤지컬 루카스에서는 장애인들도 함께 공연을 관람하고 즐길 수 있도록 수어를 활용하는 등 배리어 프리를 도입했습니다. 장애인들에 대한 어떤 편협함이 아니라 우리랑 함께 살아가고 있는, 그들도 똑같은 감정을 느끼면서 우리와 같은 사회 구성원이고 일환이다라는 어떤 마음을 갖고 이 공연을 보시면 훨씬 더 좋은 시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뮤지컬 루카스는 내년 5월까지 8개월간 광야 아트센터에서 막을 올리며 관객들에게 사랑과 소통의 메시지를 전할 예정입니다. 구티비 뉴스 장정훈입니다. 대한예술의 장로회 합동 제109회 총회에서 여성 사역자들에게 강도권을 부여한 데에 대해 여성 안수 추진 공동행동이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먼저 이들은 오랜 세월 여성과 여성 사역자 안건 무풍지대였던 합동에 여성사역자 특별위원회가 만들어지고 여성 강도사를 받아들인 일은 진일보한 면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여성 강도사 탄생을 위해 남은 2년여간의 후속 과정을 단축시킬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길 촉구했습니다. 이번 결의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먼저 내년에 남성 강도사와 여성 강도사를 구분짓는 내용을 헌법에 추가해 총회 3분의 2 이상의 의결을 거쳐야 합니다. 이후 166개 노회의 재의결을 거쳐 노회 과반수와 전체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2026년 9월 총회에서 확정됩니다. 구티비 호남 전북본부에서 보내온 소식입니다. 구티비 호남 여성합창단이 창단 예배를 열고 본격 활동을 알렸습니다. 전주 장동교회에서 열린 이번 예배에는 구티비 정혜연 호남 전북본부장을 비롯한 합창단 이사진, 교계 목회자와 지역 성도가 함께 참여해 창단을 축하했습니다. 믿음이 필요할 때라는 주제로 설교에 나선 구티비 호남 여성합창단 노재성 목사는 믿음은 기술과 능력에 있는 것이 아니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알고 인정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믿음이다라고 권면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찬양으로 은혜를 끼칠 저희 구티비 호남 여성합창단을 창단하게 하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이 찬양단들이 정말로 이 호남에서 가장 귀하고 아름다운 찬양단으로 발전할 것을 믿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후 인사말에 나선 구티비 정혜연 호남 전북본부장은 많은 분들의 관심과 사랑으로 우리 합창단원들이 여기까지 왔다며 섬김과 헌신 그리고 복된 소식으로 호남을 복음으로 밝히는 데 앞장서겠다고 다짐을 전했습니다. 이후 진행된 합창 공연에서는 주 날 인도하시네, 행복,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또 오정숙 집사의 특별 찬양을 선보이며 참석한 이들과 찬양의 은혜를 나눴습니다. 한편 구티비 호남 여성합창단은 10월 4일 구례 산동에서 열리는 서부지역 장로협의회 행사에 참여해 합창 공연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가 NCCK 100주년 국제컨퍼런스 선언문 최종본을 발표했습니다. NCCK는 지난 20일부터 이틀간 NCCK 100주년 국제컨퍼런스를 진행하고 22일 초안을 배포한 바 있습니다. 생명의 하나님, 당신의 사랑으로 모든 피조물을 새롭게 하소서란 제목의 선언문은
교회 간 협력의 장애물이 되는 미국 시민의 북한 여행 금지 해제, 매년 열리는 한반도 평화통일 공동기도주일에 북한 현지 참여 확대 등을 촉구했습니다. 또한 기후정의운동과 실천 통합, 아시아 태평양 지역 군사력 증강 자제, 일본의 군사화 저지 등을 호소했습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대통령실이 의사단체에서 추천한 전문가를 절반 이상 참여시키는 의료인력 수급 추계 기구를 신설하겠다며 의료계의 참여를 요청한 것과 관련해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사과가 우선이라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의협은 30일 정부의 잘못된 정책 철회와 사과 없이는 의사인력 추계 기구에 불참한다는 입장을 밝히며 진정성 있는 사과와 입장 변화를 재차 촉구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의협은 정부가 분명한 입장 변화를 보여주지 않는 한 모든 논의에 참여할 수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고 강조했습니다. 일반 가정의 전기 사용량이 빠르게 늘고 지난 8월 이례적인 폭염까지 이어지며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 최고 요금을 적용받는 가구가 1,000만 가구를 넘어 가장 흔한 유형이 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30일 한국전력이 국회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국내 2,512만 가구 중 지난 8월 전기요금 최고 누진 구간인 3단계 가구는 1,022만 가구로 전체 가구의 40%를 넘으며 가장 많았습니다. 이에 따라 다른 집보다 전기를 많이 쓰지 않는 평균적인 가정 다수가 전기 과소비로 경제적 불이익을 받는 최고 누진 구간에 해당하게 되면서 7년째 그대로인 누진 구간을 현실에 맞게 조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가 발표한 세수 재추계 결과에 따르면 올해도 세수 결손이 날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올해 국세 수입은 337조 7천억 원 거쳐 세입 예산인 367조 3천억 원보다 29조 6천억 원, 8.1% 부족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올해 들어 8월까지 국세 수입은 지난해보다 9조 원 넘게 줄었습니다. 법인세 수입은 3월부터 5월까지 급감한 데 이어 8월 중간 예납분 역시 작년보다 1조 원 이상 줄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득세는 77조 1천억 원 거쳐 작년보다 1천억 원 줄었습니다. 취업자 수 증가와 임금 상승으로 근로소득세가 증가세로 전환됐지만 양도소득세와 종합소득세 납부가 줄었습니다. 구티비 뉴스 김태웅입니다. 구티비 월드와이드입니다. 이스라엘군이 현지 시간 30일 레바논 수도 베이루트의 도심을 공습했습니다. 분쟁 발발 후 첫 공격으로 AP통신에 따르면 이날 새벽 베이루트 서남부 알코올라의 주택가가 이스라엘군의 폭격을 받았습니다. 이스라엘군이 베이루트 시내 중심가를 표적으로 삼은 것은 레바논 무장정파 헤즈볼라와 분쟁이 시작된 작년 10월 7일 이후 처음입니다. 주택가를 폭격한 이스라엘군의 이번 작전 목적이 무엇인지 정확한 인명피해 규모가 얼마인지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레바논 안보 소식통은 이스라엘의 드론이 레바논의 이슬람 무장단체 자마 이슬라미아 조직원 2명이 소유한 아파트를 표적으로 삼았다고 AFP 통신에 전했습니다. 차기 총리인 이시바 시게루 일본 집권 자민당 신임 총재가 중의원을 조기 해산하고 내달 27일 총선거를 실시하는 방향으로 결정을 굳혔다고 아사히 신문 등 현지 언론이 30일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다음 달 1일 차기 총리로 선출될 이시바 총재는 다음 달 9일 중의원을 해산하고 이어 15일 중의원 선거를 공시한 뒤 다음 달 27일 총선을 실시할 방침입니다. 이시바 총재는 다음 달 4일 국회 본회의에서 총리 소신 표명 연설을 하고 7일부터 각 당 대표 질문 등을 한 뒤 중의원을 해산하는 일정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팔에 22년 만에 폭우가 내리면서 대규모 홍수와 산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이에 따라 사망자 수가 100명을 넘어서는 등 갈수록 피해가 커지고 있습니다. 현지 시간 30일 AP통신 등에 따르면 지난 27일부터 네팔 수도 카트만두에는 하루 최대 322.2mm의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카트만두 공항 관측소는 이번 강우량이 2002년 이후 최고치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로 인해 카트만두를 가로지르는 바그마티 강과 지류가 넘치고 둑이 무너지면서 일부 주택이 물에 떠내려갔고 도로와 다리가 물에 잠겼습니다. 또 산사태가 발생해 카트만두와 다른 지역을 연결하는 주요 고속도로 등
네팔 전체 80개 국도 중 절반 이상이 막혔고 국내선 항공기 운항도 150편 이상 취소됐습니다. 구TV 뉴스 김태윤입니다. (10월의) 첫날인 내일부터는 기온이 크게 내려가겠습니다. 북쪽에서 찬 공기가 밀려오면서 서울의 낮 기온도 오늘보다 5도 이상 떨어지며 쌀쌀해지겠습니다. 한편 전국에 강풍을 동반한 비 소식도 있는데요. 비는 늦은 새벽 수도권을 시작으로 오후에는 전국에 확대되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5에서 10mm 정도로 많지 않겠습니다. 이어서 전국 날씨입니다. 내일 한낮 최고 기온은 서울 22도, 강릉 26도가 예상됩니다. 남부지방의 경우 대구 27도, 광주 24도, 부산은 29도를 보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올해 10월 1일은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입니다. 국가 안보의 중요성을 되새기고 우리 군의 노고를 기억하는 차원에서 정부는 올해 국군의 날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했는데요. 성도 여러분들께서도 우리 군 장병들의 수고와 희생을 기억하며 기도드리는 하루가 되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